제3절 개입 단계 1. 개입의 개념과 주요 기술. 개입의 개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의 단계를 말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실천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죠. 개입 중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사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입 시 주요 기술로는 관찰, 경청, 질문이 있죠. 관찰은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면접의 모든 과정 동안 선입견을 제거하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이죠. 관찰 방법으로는 면접 이전에는 클라이언트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초조함, 불안, 두려움 등을 표출하며 이때부터 관찰은 시작되죠. 특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분노, 원망 등의 감정과 관련된 비언어적인 행동을 표출합니다. 면접 중에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표정, 손놀림, 눈맞춤, 얼굴 붉힘 등의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또는 메시지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이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클라이언트의 침묵이 언제, 어떤 이야기 도중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주로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위협적이거나 말하기 어려울 경우에 나타납니다. 관찰 시 주의점으로 관찰 과정 중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외모, 몸짓, 태도 등에 주의를 기울이죠. 비언어적 관찰 시 결과에 대한 판단은 각 사회복지사의 시각에 따라서 비언어적 관찰 결과에 대한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편견에 의해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관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하죠.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가 다른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 잘 들어주는 기술, 즉 클라이언트의 말을 선택적으로 주목하여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가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며 파악하고 듣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 예로 표정, 몸짓에 집중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사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과 감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청의 기능과 방법, 기능, 클라이언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감정의 정화와 심적 안정을 제공하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라포 또는 신뢰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방법으로 반응적 행동하기, 예로 눈길 보내기 또는 시선 맞추기, 고개를 끄덕이기, 단순한 음성 확인하기로 예, 그랬구나 등 관심 어린 질문하기, 클라이언트의 말을 환원하기, 질문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개인적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응답 범주 부여 여부에 따른 질문 유형으로 개방적 질문 또는 폐쇄적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적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범주를 부여하지 않아 클라이언트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유형의 질문이죠. 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나 클라이언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예로 어제 댁에 따님이 방문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폐쇄적 질문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범주를 제시하는 유형의 질문으로
클라이언트는 그 범주 내에서만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오늘 면접 참여를 남편분이 동의하셨나요? 어르신은 현재 혼자 사세요? 면접 시 상가해야 할 부적절한 질문 유형, 유도형 질문, 중첩형 질문, 왜? 라는 식의 질문, 모호한 질문. 유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진실한 반응이 아닌 사회복지사의 편견이 담긴 제안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질문 유형이죠. 아드님과 평소에 관계가 좋지 못하시죠? 그렇죠? 아드님을 원망하고 계시지요? 중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대답하기 전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문을 쏟아놓는 질문 유형이죠.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혼동하거나 단순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폭력을 당하신 부인은 어디였고 그때 옆에 누가 계셨나요? 왜라는 식의 질문,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유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 아들 왜 때렸죠?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방에 가둔 이유가 뭐죠? 모호한 질문으로 사회복지사가 특정 대명사 그거 저거 누가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면접 상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유형의 질문입니다. 예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었나요? 분위기 조성, 주로 면접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면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벼운 일상의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클라이언트의 관심사와 문제로 초점을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표정이나 눈 맞춤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사가 자기소개를 한 후 일상적인 주제로 화제를 제시하고 이후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로 대화에 초점을 옮기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분위기 형성의 중요한 요건으로는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경청, 진심, 온화함 등이 있습니다. 표현 촉진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계속 말을 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로 고개 끄덕이기, 시선 맞추기, 네 등의 언어적 반응 등입니다. 표현을 촉진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다양한 개입 기술 1. 정서 및 인지에 대한 개입 기술 명료화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죠. 며느리에게 심하게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입니다. 클라이언트, 내가 매일 주민센터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사회복지사,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셨는데 그곳의 공무원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석, 클라이언트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행동 속에 내포된 저변의 단서를 발견한 후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직관력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세계를 분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죠.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고 클라이언트 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해석을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고 즉시 멈추어야 하죠. 예로 제 생각에는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뭐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반영, 감정과 태도에 대한 환원 기술,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저변의 감정과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과는 다른 좋은 말로 구현해주는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유용하죠.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 해석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합니다. 예로 멋먹게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 멋먹게 들리는데요. 뭐뭐라고 느껴집니다. 요약. 클라이언트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한 경우 말한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축약해서 정리하는 기술이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과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난 모임 때 김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싫고 그래서 가족과도 현재 연락을 끊고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피드백.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등을 파악하여 이를 진솔하게 알려주는 기술이죠. 클라이언트에게 목표를 향해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확인적 목적, 클라이언트가 목표와 어긋난 방향으로 나갈 경우 이에 대한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때 교정적 목적,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결과의 내용을 알려줄 때 동기부여 목적에 사용합니다. 이 정서적 안정을 원조하는 기술 1. 지지하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 행동, 의사, 결정 내용 등을 정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격려, 인정, 재보증 등의 기술이 포함되죠. 격려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태도를 인정하거나 칭찬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기술이죠. 예로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셨군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인정.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이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기술이죠. 예로 남편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셨군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재보정 또는 안심,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표현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자신 없어 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이 더 좋아질 거예요. 예죠. 일반화 또는 보편화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과 같거나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보편화시켜 불안감 또는 소외감을 줄이는 기술이죠. 예로 이전에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을 치료해 본 적이 있지요. 그 당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환기 또는 정화법,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와 관련된 억압되고 부정적인 감정, 예로 분노, 증오, 고통, 좌절, 슬픔, 불안 등을 스스로 표출하게 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강도를 약화 또는 해소시키는 데 유용하며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로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공감 또는 감정이입,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 의미, 경험 등을 민감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술이죠. 예로 청소년, 우리 부모님은 폭군이에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가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세 번째, 인지능력 향상 기술, 재명명, 초점화, 부분화, 도전, 직면. 먼저 재명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부여한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정하여 사회복지사가 재진술해주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관점이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들의 가행 행동이 심하다고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는 어머니에게 사회복지사가 아드님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 초점화,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문제가 다양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죠. 예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 같군요. 당신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분화 또는 세분화, 초점화를 통해 다루어야 할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일반적인 영역은 명확해졌지만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여러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범위를 좁히는 기술이죠. 부분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긴급성, 대표성,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긴급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에 따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부분을 부분화하죠. 대표성, 보다 중요한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부분화합니다. 처리 가능성,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어가 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부분화하죠. 도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정, 회피, 합리화할 경우 이를 현실 상황에서 문제로 인정하게 하여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예로 당신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제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한번 해봅시다. 직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부정 회피하는 경우 등 클라이언트의 모순적 행동을 지적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사고, 행동상의 모순을 깨닫게 하여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라포를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클라이언트가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예로 알코올 중독자인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고 있죠. 이때 사회복지사가 당신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경우. 지난 면접에서는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체벌만큼 효과적인 교육법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혼란스럽네요. 정보 제공, 클라이언트의 의사 결정이나 가업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죠.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격 요건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조언, 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 할 행동 등을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기술입니다. 예로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시, 조언 기술의 효과가 미약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부여받은 권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적인 가업 행동을 지시하는 기술이죠. 이렇게 하세요. 4. 기타 개입 기술, 환원 또는 바꾸어 말하기.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내용을 말의 뜻에 맞추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과는 다른 말로 바꾸어 부연 또는 진술해주는 기술이죠.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아버지께 화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다리가 절단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드실 때는 화를 내게 돼요. 나는 왜 우리가 잘 지내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군요. 자기 노출, 사회복지사가 원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자연스럽게 개방적으로 또한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술이죠.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수준의 자기 노출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진실하고 진솔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신뢰감과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기 노출 시 주의사항으로 자기 노출의 내용과 감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자기 노출은 자제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적절한 자기 노출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안정성이나 전문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사회복지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 자기 노출의 양과 형태를 조절해야 하죠. 자기 노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노출의 형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바로 확인하는 OX, 개입 단계에서 계획 수정 필요 없이 재사정을 실시한다. 관찰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관찰은 클라이언트의 침묵이 언제 어떤 이야기 도중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경청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표정이나 몸짓도 관찰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경청 시에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반응해야 한다. 경청 시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는 개방형 질문이 맞다.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는 폐쇄형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은 피할 기출문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한 질문, 유도 질문 왜? 라는 질문, 복합 질문은 면접에서 피할 질문 기술이다. 의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들을 왜 때렸으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죠?는 면접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다. 복합형 질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죠. 면접의 초기 단계에서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하고 표정, 눈 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며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표현 촉진 기술이란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을 위하여 말을 계속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명료한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고 즉시 멈추어야 한다. 재보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실제적으로 합리적임에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할 때 사용된다.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 일반화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일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다. 환기는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것이다. 환기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킨다. 재명명은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초점형 질문을 사용하여 초점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간의 모순이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복지사의 자기 노출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자기 노출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면담 기술이다.